경비 따위가 감히 내 차에 손을 대? 단 한마디가 68년의 삶을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일어나 허리 보호대를 메고 단지 화단에 꽃 이름표를 꽂고 아이들의 칭찬 쪽지를 모으던 노인. 그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약자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방진 입로를 막은 빨간 차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밀쳐지는 몸, 바닥에 쏟아지는 도시락, 그리고 15년을 키운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 우리 가족 아닙니다. 그냥 경비실 뿐이에요. 명찰과 열쇠를 빼앗긴 그날 밤, 현관 앞에는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치매 검사 받아보시죠. 새벽 다리 위 홀로 선 노인의 주머니에는 버스카드와 휴대폰만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없었습니다. 15년 전 무너지는 공사장에서 5명을 구했던 그 손으로 이번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볼까요? 추억 편지함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동마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허리 보호대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천에 찍찍이가 붙은 그 보호대는 이미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죠. 동마는 침대에 앉은 채로 허리에 보호대를 감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만의 무릎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하는 관절 소리였죠. 하지만 동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지 않은 곳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동만은 전기포트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밥솥 뚜껑을 열어 밥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얀 김이 후우하고 올라왔습니다. 밥알이 윤기 있게 빛났죠. 동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제 몸을 풀 시간이었습니다. 동만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목을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엔 팔을 크게 돌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허리를 천천히 숙였다 폈다를 5번 반복했습니다. 예전엔 10번도 거뜬했는데 요즘엔 5번이 딱 좋았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동만은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했죠. 습관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벽에 붙은 메모지에는 저녁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가 써붙인 것이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창틀을 살펴봤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동만은 행주를 꺼내 조심스럽게 창틀을 닦았습니다. 1번, 2번, 3번. 깨끗해진 창틀이 아침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동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만은 거실로 나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일어났지. 벌써 왔네? 은정은 양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반찬통이 여러 개 들어 있었죠. 은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시래기 지짐이었습니다. 갈색빛이 도는 시래기가 보기만 해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반찬통 뚜껑에는 하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트륨 적게라고 적혀 있었죠. 두 번째는 달걀말이었습니다. 노란색이 선명한 달걀말이가 네모나게 잘려 있었습니다. 이 통에도 라벨이 있었습니다. 물은 반찬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작은 멸치들이 고소하게 볶아져 있었습니다. 견과류도 조금 섞여 있었죠. 라벨에는 칼슘 보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만은 냉장고 문을 잡고 서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손목에는 살색 테이핑이 감겨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들어 올리다가 손목을 다친 것이었죠. 손목은 괜찮나? 동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손목을 살짝 돌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파스 붙였더니 나아졌어요. 하지만 동만은 알았습니다. 은정이 아프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은정은 요양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주간, 야간, 오후. 몸이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새벽에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동만은 가만히 은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피곤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반찬통을 정리하고 냉장고 안을 다시 배치하고 오래된 반찬은 버리고 오늘 야간이지? 네, 8시까지 들어가야 해요. 은정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은정은 집에 돌아가 샤워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동만은 현관까지 은정을 따라 나갔습니다. 은정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녁에 과일 깎아드릴게요. 됐어.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은정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동만은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노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경비실에서 택배 상자를 열다가 베인 상처였죠. 동만은 반창고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가 반찬이지. 동만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퍼담았습니다.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반찬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시래기지짐 2숟가락, 달걀말이 3조각, 멸치볶음 1숟가락.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동만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경비원 조끼를 걸치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한동만이라고 적힌 이름표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동만은 거실 선반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선반 위에는 사진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흑백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동만과 아내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다른 하나는 조카 재욱의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운동복을 입은 재욱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만은 그 사진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 키우는 일은 느린 공사야. 동만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동만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동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시원했습니다. 경비실로 걸어가는 동안 동만은 단지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단에 심어진 꽃들이 보였습니다. 봉선화, 금전화. 동만이 직접 심고 이름표를 꽂아둔 꽃들이었습니다. 이름 붙여주면 책임도 생겨. 동만은 혼잣말을 하며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죠. 동만은 가방을 내려놓고 데스크에 앉았습니다. 데스크 위에는 분실물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털장갑, 학생증, 주민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이었습니다. 동만은 노트를 펼쳐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502호 앞에서 발견, 열월 21일. 동만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노트를 정리하다가 어제 적어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2호 택배 보관 거절, 105동 엘리베이터 소음. 동마는 펜으로 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할 일들이었죠. 동마는 노트를 덮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칠판에는 칭찬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별 모양 스티커, 빨간 하트 스티커, 그리고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만 할아버지, 고마워요. 킥보드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써준 쪽지들이었습니다. 동마는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칠판을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 명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죠. 사람은 변한다고 동마는 믿었습니다. 오늘 화내던 사람이 내일은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마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공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재건축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주차 구획 임시 변경. 동마는 안내문을 프린트해서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오늘은 주차 안내가 많겠다. 동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주민들이 출근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동마는 도시락통을 열어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시래기 지짐 한 젓가락. 은정이가 만든 반찬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동마는 창밖의 화단을 바라봤습니다. 봉선화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동만이 어제 물을 준 꽃이었습니다. 꽃잎이 건강해 보였죠. 동만은 밥을 다 먹고 도시락통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스크에 앉아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택배도 받아야 하고 주차 안내도 해야 하고 민원도 처리해야 했죠. 하지만 동마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저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동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바빠졌습니다. 출근하는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앞에는 차량들이 늘어섰습니다. 동마는 경비실 밖으로 나와 교통봉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왼쪽으로 붙어주세요. 동마는 손짓을 하며 차량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임시 주차선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했죠. 어떤 차는 멈춰 섰다가 다시 후진했고 어떤 차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동만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동만은 이미 두 손이 뜨거웠습니다. 교통봉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릎도 조금씩 아파왔죠. 하지만 동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2호님,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요. 네, 좋습니다. 차량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빨간색 수입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동만은 손을 들어 속도를 줄이라고 신호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소방진입로 앞에 섰죠. 동만은 교통봉을 내려놓고 차에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만은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창문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소방진입로입니다. 차량을 옮겨주셔야 합니다. 동만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들리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갔죠. 동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경비실로 돌아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세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만은 인터폰을 내려놓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빨간색 수입차 소방진입로 불법 주차 오전 8시 20분. 바로 그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엘리베이터 좀 빨리 열어주세요. 택배 기사 2명이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수레에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동만은 경비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내려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시간 없어요. 배송 밀리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30분 이상 점유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주민들도 이용하셔야 하니까요. 택배 기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택배 기사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동만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분은 1층부터 5층까지, 다른 분은 6층부터 10층까지 나눠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더 빠를 겁니다. 택배 기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택배 기사들이 들어갔습니다. 동만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동만은 다시 소방진입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만은 주머니에서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스티커에는 소방진입로, 주차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만은 차 유리창에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스티커가 유리에 찰싹 붙었죠. 동만은 스티커를 한 번 더 눌러 고정시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선글라스를 쓰고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미란이었죠. 미란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스케줄은 제가 다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미란은 통화를 끊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동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비가 뭔데 내 차에 손 떼는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소방진입로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와야 하는 곳이에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이거 떼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데요? 미라는 차에 다가가 스티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스티커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떨어져요? 미라는 손톱으로 스티커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동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 몇몇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었죠. 스티커 떼요. 지금 당장.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동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긴 소방차 길입니다. 미란의 손이 동만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강하게요. 동만은 비틀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교통봉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단지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만은 허리를 잡고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허리 보호대가 조금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은정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통을 든 채였죠. 은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달려온 탓에 발이 헛디뎠습니다. 도시락통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도시락통이 공중에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뚜껑이 열렸고 안에 있던 국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밥과 반찬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시래기 지짐이 흩어졌고 달걀말이가 굴러갔습니다. 국물은 아스팔트 위에 퍼져나갔죠.
은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동만도 말없이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은정이 정성스럽게 담아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관리소 직원 한 명이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소방진입로예요.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죠. 미라는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참견이야? 미란의 말에 은정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동만은 은정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세요. 가슴이 식기 전에. 동만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원칙이 있었죠. 미라는 동만을 째려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동만과 은정은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이 무릎을 꿇고 밥알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동만도 옆에 앉아 함께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았죠. 멀리서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슈트 재킷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한재욱이었죠. 동만의 조카였습니다. 재욱은 한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재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눈빛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재욱이 주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미란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미란은 빠르게 재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욱 씨, 여기 경비가 제 차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저를 밀치기까지 했고요. 미란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은 당황한 표호로 동만을 바라봤습니다. 동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인 채였죠. 재욱의 시선이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 자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이 휴지로 닦고 있었지만 얼룩은 그대로였습니다. 미란이 재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욱 씨 아시는 분이에요? 재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재욱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상사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재욱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아닙니다. 재욱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그냥 경비실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멀게 느껴졌죠. 동만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욱을 바라볼 뿐이었죠. 은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휴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죠. 재욱은 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재욱의 팔을 놓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미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재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죠. 은정이 재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는 지금 누구 덕분에 대학 다녔는지 기억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욱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만이 조용히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됐다. 들어가자. 동만은 은정을 이끌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재욱은 뒤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재욱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재욱은 화면을 켰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이틀 남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 연체이자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도 와 있었죠. 재욱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비원의 과잉 대응에 대해라는 제목이었죠. 글에는 스티커 사진과 함께 길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주민 차량에 함부로 스티커를 붙이고 떼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과잉 대응 아닌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만을 옹호했고 어떤 사람은 비난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스크린샷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문제 심각하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동만은 경비실에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데스크에 앉아 택배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왔습니다. 동만은 경비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은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무거웠죠.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진 공책이었죠. 동만은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공책 안에는 연필로 쓴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재욱 학원비 3만 원, 재욱 병원비 5만 원, 재욱 운동화 4만 5천 원.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함께요. 동만은 공책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재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15년이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동만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죠.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은정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파스와 따뜻한 수건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허리 아프시죠? 찜질해 드릴게요. 은정은 동만의 등에 따뜻한 수건을 대주었습니다. 동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건의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은정이 파스를 붙여주고 나서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물컵 안에는 꿀이 한 숟가락 녹아 있었습니다. 드세요. 동만은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은정아. 네, 아버님. 사람은요, 부끄러워할 때 사람이 되는 법이지. 동만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동만은 잠들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금이었죠. 자정이 넘어 동마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지나가다가 우편함을 보았습니다. 뭔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동마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두세 장이 있었습니다. 동마는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독촉장이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전화비 모두 빨간 글씨로 납부기한 초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마는 봉투를 다시 접어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죠. 은정은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었죠. 한편 재욱은 자신의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대출 계좌가 떠 있었습니다.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욱은 휴대폰을 들고 미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만 벌면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재욱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죠. 주말 오후 은정은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마는 경비실에 나가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책상 위도 깨끗하게 정리했죠.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통장, 영수증, 낡은 사진들. 은정은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뭔가 묵직한 것이 잡혔습니다. 비닐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고 스카치 테이프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감사장이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감사장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동만 씨는 2010년 6월 15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붕괴 위험 상황 발생 시 인부 및 행인 5명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장 아래쪽에는 공사 현장 이름과 날짜, 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감사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일이 어땠을지 상상했습니다.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오후였겠죠. 공사 현장에서는 삽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쨍쨍, 철근 부딪히는 소리, 덜컹덜컹, 중장비 움직이는 소리. 그때 누군가 외쳤을 것입니다. 비명 같은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낮은 경고였을까요? 배수로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어나오고 동만이 호각을 불었을 것입니다. 삑삑 날카로운 소리. 사람들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동만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겠죠. 올라가. 빨리.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신발에 흙이 묻고 손에 물이 튀고 한 명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동만이 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내가 뒤를 볼게. 먼저 올라가. 동만의 손이 그 사람의 등을 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만은 마지막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배수로가 무너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쏟아졌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죠. 만약 동만이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5명이 다쳤을 것입니다. 아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시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은정은 감사장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만의 글씨였습니다.
사고 후 허리 통증 시작. 병원 3번 담임. 공사업체 해체됨. 은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람들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다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업체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은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감사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서기범 원장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기범 원장은 은정이 일하는 요양병원 바로 옆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은정은 가끔 환자 이송 문제로 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의사였죠. 은정은 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이 감사장을 보여주면 시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까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싫어하실까요?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 먼저 여쭤봐야 했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이 되어 은정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죠. 은정은 간호사실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3층 병동 담당이었습니다. 은정은 이동식 리프트를 밀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휠체어로 옮겨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정은 리프트를 침대 옆에 댔습니다. 할머니의 몸 아래에 천을 깔고 리프트에 연결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천천히 할머니가 들려 올라갔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휠체어 위에 내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테이핑이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보호자 한 분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저귀를 왜 자꾸 늦게 갈아주세요? 이러면 욕창 생긴다고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은정은 병실로 들어가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저귀는 깨끗했습니다. 1시간 전에 갈아드린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다시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1시간 전에 교체했습니다. 기록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괜찮습니다. 가족분이시니 걱정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가 돌아가고 나서 은정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은정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감사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은정은 포스트잇을 꺼내 메모를 썼습니다. 아버님, 이건 자랑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메모를 감사장 옆에 붙이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살짝 보이게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허리가 아픈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항상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 그것이 시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경비실에서도 시아버지는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서기범 원장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은정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카페 문이 열리며 서기범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원장은 은정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은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감사장 사진을 원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원장은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이날이에요. 은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원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날 사고로 다칠 뻔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일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중년 남자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밀어내셨대요. 이름도 묻지 않고요. 아버지가 돌아보니 그분은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셨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분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요. 하지만 공사업체가 없어지고 연락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원장님,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십니다. 지금은 손주를 돌보며 사세요. 제 아들이에요. 원장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건 그분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그날 다치셨다면 아버지도 저도 이 아이도 없었을 겁니다.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한동만 선생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서기범 원장이 동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김과 멸치, 참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기범이라고 합니다. 원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원장을 맞았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원장의 말에 동만은 잠시 멍했습니다. 은정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2010년 공사 현장 기억하세요? 동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동만은 원장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모든 것이 정갈했습니다. 동만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오래된 라디오가 보였습니다. 책장은 살짝 기울어져 있었지만 책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작업복이 깔끔하게 접혀 걸려 있었습니다. 원장은 동만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선생님을 찾으셨습니다. 동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원장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옆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낙상 예방, 화재 대피, 응급 상황 대처,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이요? 동만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실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2번, 수요일 오후에 2시간씩입니다. 물론 자문료도 드립니다. 원장은 서류를 동만에게 건넸습니다. 동만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동만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였죠.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는 일입니다. 은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동만은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봅시다. 시간을 주세요. 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원장이 돌아가고 나서 동만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시아버지를 슬쩍 봤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은정은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빵집에 들렀습니다. 단팥빵을 샀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빵이었죠. 작은 축하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빵집을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습니다. 은정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종이봉투를 옷 속에 감추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종이봉투도 흠뻑 젖었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며 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정은 빵을 주워 들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쓸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빵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젖었지만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은정은 접시를 식탁에 놓고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빵 사왔어요.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만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네. 동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동만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빵 드세요. 고맙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단팥빵은 부드럽고 달았습니다. 은정은 우유를 데워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만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관리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한동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동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직원은 현관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민원입니까? 과잉 대응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고령이시니 실수가 잦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돌아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동만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다.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동만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 동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이 준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병원 안전교육 자문.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비일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동만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해보지. 남한테 해가 되는 일은 아니잖아.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만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재욱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재욱 씨, 이번 달 실적이 목표의 60%밖에 안 됩니다. 팀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다음 달이요? 지난달에도 같은 말 했잖아요. 고객 컴플레인도 2건이나 들어왔어요. 재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하늘이 좁게 보였습니다. 재욱은 휴대폰을 꺼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카드값이 200만 원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재욱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슬쩍 눈을 피했습니다. 누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은 모른 척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재욱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 호텔 라운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미란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욱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란의 손목에는 스마트워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사장님 10시 회의. 미란은 화면을 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재욱은 아메리카노를, 미란은 허브티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가자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욱 씨, 고민 많으시죠?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노트북을 닫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후견인 제도 아세요? 후견인이요? 네. 어르신이 치매 같은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면 가족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죠. 물론 정식 절차가 필요해요. 치매 진단서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초기 단계면 가능해요. 재욱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란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비 일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재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재욱 씨가 힘드신 것 같아서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재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욱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였죠. 삼촌 동만이 재욱을 데려갔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만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동만은 고등어를 한 조각 얹어 재욱에게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키 커야지. 동만은 자신은 된장찌개만 먹었습니다. 반찬 없이요. 재욱은 그때 물었습니다. 삼촌은 안 먹어요? 나는 배불러.
너 먹어. 하지만 재욱은 알았습니다. 동만이 거짓말하는 것을요. 냉장고에 반찬이 없었으니까요. 재욱은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재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음 날 재욱은 동만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촌,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죠?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괜찮다. 바쁠 텐데. 아니에요. 효도하고 싶어요. 재욱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재욱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경비원 한동만 씨에 대한 민원건을 논의하겠습니다.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주차 스티커 무단 부착건이죠? 네, 그것도 있고요.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령이시니 실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입주민 편의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본인과 면담 예정입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동만의 삶을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발밑에 뭔가 밟혔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동만은 종이를 주워 펼쳤습니다. 치매 검사 받아보시죠. 익명의 쪽지였습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글씨였죠. 동만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한편 재욱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비추는지 살펴봤습니다. 경비실 앞은 잘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재욱은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후문 쪽 CCTV 없음. 그리고 메모를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재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휴게실에서 은정은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뭔데?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동료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흔들려. 하지만 선택은 본인 몫이야.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가 은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은정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쪽지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치매 검사. 동만은 자신의 기억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 먹은 것, 오늘 만난 사람, 오늘 한 일, 모두 기억났습니다. 동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동만은 관리사무소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입주자 대표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냉커피 컵 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소장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입주자 대표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동만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대표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동만 씨,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민원입니까? 주차 관련해서 과잉 대응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령이시니까 기억력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실수하신 적 없으세요? 동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한 적 없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대표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입주민 편의도 생각하셔야죠. 동만은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약자를 지키려고 있습니다. 소방진입로를 막으면 화재 났을 때 사람이 죽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표회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부당합니다. 은정이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분은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CCTV 영상을 보면 이건 공적인 절차입니다. 개인 감정을 넣으면 안 됩니다. 대표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 있거라. 은정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동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대표회장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권고사직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습니다. 동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표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찰과 열쇠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냈습니다. 한동만이라고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열쇠였습니다. 경비실 열쇠, 관리실 열쇠, 창고 열쇠. 동만은 열쇠 하나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열쇠들이 부딪히며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회장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동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동만은 은정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아버님, 경비실 정리하러 가자. 두 사람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동만은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열쇠 뭉치가 걸려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볼펜, 메모지,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동만은 하나씩 꺼내 작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은정은 옆에서 낡은 커피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니다. 두고 가자. 다음 사람이 쓰겠지. 커피포트 옆에는 고장난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동만은 라디오를 만져봤습니다. 한때는 이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나지 않았죠. 동만은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붙인 칭찬 스티커와 쪽지들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동만 할아버지 고마워요. 동만은 쪽지 하나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 정리했다. 동만은 박스를 들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린아이였습니다. 동만은 돌아봤습니다. 6층에 사는 7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손에 킥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킥보드 고쳐줘서 고마워요. 이제 잘 굴러가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만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조심해서 타야 한다. 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아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동만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동만과 은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동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만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동만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평소보다 더 아팠습니다. 집에 들어와 동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드세요. 동만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욱이었습니다. 동만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저 재욱이에요. 병원 예약 잡았어요.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무슨 예약? 건강검진이요. 제가 예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재욱이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 그래. 알겠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정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재욱이다. 병원 예약했다는데.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빠가 왜 갑자기 그런 걸 해요? 효도하고 싶은가 보지. 하지만 은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빠는 최근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 예약이라니. 저녁을 먹고 밤이 되었습니다. 동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에는 경비원이었는데 저녁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정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만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사람들이 몰라줘도 전 알아요. 아버님은 곧 다시 일어나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만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4시, 동만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갈 일이 없으니까요. 도시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동만은 옷장에서 평상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두운 색 점퍼와 낡은 청바지였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버스카드와 휴대폰만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아직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만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었죠. 첫 차 버스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동만은 버스에 올라 카드를 찍었습니다. 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만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여러 정거장을 지나쳤습니다. 40분쯤 지나 동만은 내렸습니다. 낯익은 동네였습니다. 15년 전 공사 현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새 건물로 바뀌었고 좁은 골목은 넓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동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어디였는지 찾으려고요. 한참을 걷다가 다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하천 위에 놓인 다리였습니다. 다리 옆에는 볼라드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새로 덧댄 배수관이 다리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증거였죠. 동만은 다리 난간에 팔을 걸쳤습니다.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졸졸졸 작은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동만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 박동과 물소리가 겹쳤습니다. 둘 다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올라가.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급박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동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쪽 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동료 인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가빠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은 뜨거웠습니다. 여름 한낮이었죠.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안전모 안이 후덥지근했습니다. 동만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벽에서 물이 샜습니다.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많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위험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만이 호각을 불었습니다. 삑삑.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동만이 손짓했습니다. 빨리.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1명, 2명, 3명. 젊은 인부가 넘어졌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졌습니다. 동만이 달려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등을 밀었습니다. 올라가. 젊은 인부가 비탈을 올라갔습니다. 동만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이 무너졌습니다. 동만은 미끄러졌습니다. 손으로 바위를 잡았습니다. 누군가 동만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삼촌. 동만은 끌어올려졌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쾅. 돌과 물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3초만 늦었어도 동만은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동만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제 아버지가 손주를 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기범 원장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은정 씨가 연락했습니다. 걱정되셔서요. 원장은 동만 옆에 섰습니다. 함께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날 여기 계셨습니다. 저쪽 비탈에서 일하고 계셨대요. 원장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풀이 자라 있는 비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요.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원장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잔치상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잔치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게 제 아들이에요. 돌잔치 때 찍은 거예요. 동만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아기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마는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왔습니다.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동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선생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두 사람은 다리 위에 서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실까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동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새벽 시장이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와 나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묵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어묵 드실래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동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이 어묵 2개를 샀습니다. 뜨거운 국물도 함께요. 두 사람은 가게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죠. 원장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이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동마는 국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걸 알린다고 누가 달라질까요? 동만이 물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동만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묵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다시 다리로 돌아왔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마는 난간에 팔을 걸쳤습니다. 원장도 옆에 섰습니다. 병원 자문 제한 아직 유효합니다.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동마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번, 2번, 3번. 말없는 격려였습니다. 동만은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서기범 원장은 병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감사팀장과 윤리위원회 위원 2명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전자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한재욱 씨가 요청한 소견서를 찾아봤습니다. 감사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식 전자차트에는 없습니다. 의사 개인 메모장에만 있었습니다. 원장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메모에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검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날짜도 애매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건 정식 진단서가 아닙니다. 윤리위원이 말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당 의사를 불러주세요. 1시간 후 젊은 의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재욱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대학 동기입니다. 왜 정식 절차 없이 소견서를 작성했습니까? 의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재욱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같은 날 오후 은정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재욱의 클라우드 계정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은정과 재욱은 가족 사진을 공유하려고 클라우드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최근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러 파일이 보였습니다. 사진, 문서, 그리고 음성 파일. 은정은 음성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계좌 관리가 가능해. 치매 초기 진단서만 있으면 돼. 재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 은정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이런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음성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서기범 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기범 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동만 선생님에 대한 민원 중 일부가 조작되었습니다. 대표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작이요? 네. 치매 의심이라는 익명 제보가 있었죠? 그건 거짓입니다. 진단서도 위조된 것입니다. 원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감사 결과였습니다. 한동만 선생님은 건강하십니다. 기억력에도 문제 없습니다.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회장은 서류를 집어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대표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만 선생님께 공식 사과드려야겠습니다. 복직도 제안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문이 열리며 동만이 들어왔습니다. 은정이 함께였습니다. 동만은 대표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직은 사양하겠습니다. 네.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안전규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입주민들에게요. 동만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소방훈련, 응급상황 대처, 재난 대비.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대표회장은 메모를 받아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재욱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그리고 사기 미수죠.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했습니다. 의사에게 부탁했고요.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백하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형사의 말에 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 은정은 미란을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미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미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뭐요? 당신도 돌볼 사람이 있죠?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을 거예요. 이제라도 멈추세요. 미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쓴웃음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뭐가 중요해요? 전 혼자예요. 그렇게 살면 계속 혼자예요. 은정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하지만 남을 해치진 않아요.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동만은 병원 교육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간호사와 직원들이 3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범 원장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만입니다. 동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낙상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만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난간 사용법, 환자 이동 요령,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손짓도 섞어가며요.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펴야 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습니다. 동만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교육이 끝났습니다. 동만은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육실을 나오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음에도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동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원장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떨렸습니다.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다음엔 더 편하실 거예요. 집에 돌아온 밤, 동만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만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천이 달아 있었습니다. 동만은 작업복을 빨래통에 담갔습니다. 물과 세제를 넣고 조물조물 빨았습니다. 때가 빠져나왔습니다. 물이 탁해졌습니다.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새 포켓이야. 동만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옷이 필요했습니다. 동만은 작업복을 헹궜습니다. 깨끗한 물로 3번 헹궜습니다. 그리고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정이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교육 어떠셨어요? 좋았다. 사람들이 잘 들어줬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빨랫줄에 걸린 작업복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고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동만은 커뮤니티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망 베이커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빵 굽는 냄새였습니다. 오븐에서 막 꺼낸 빵이 식힌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은 뭘 만드나? 저염 단팥빵이요.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소금을 적게 넣었어요. 은정 옆에는 레시피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염 단팥 레시피, 당 줄인 머핀 만들기, 부드러운 소보로 만드는 법. 페이지마다 메모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반죽은 연하신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말랑말랑해요. 은정이 반죽 한 조각을 떼어 동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동만은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고3 학생이었습니다. 가방을 벗어 의자에 걸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고맙구나. 동만이 말했습니다. 학생은 손을 씻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빵 만들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다음으로 들어온 건 60대 남자였습니다. 제빵사였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솜씨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식빵 반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동만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함께 밀가루를 큰 볼에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엄마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쪽 달걀을 풀어주시겠어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들은 싱크대로 가서 달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그릇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동만은 식탁을 닦았습니다. 행주로 꼼꼼히 닦았습니다. 모서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바른 위치에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동만은 베이커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안전자문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원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화재 대피 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만은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당황하면 판단을 못합니다. 동만은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용법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잡고 손잡이를 누르는 법. 직원들이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동만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재욱이었습니다. 재욱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으로 이 병원에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욱은 멈춰 섰습니다. 동만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빵이나 구우러 가자. 네. 커뮤니티룸에 베이커리가 생겼다. 너도 와서 배워. 재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단 말은 이제 그만하고 행동으로 보여라. 동만의 말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청소를 하러 가는 뒷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만은 단지 현관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경비실 앞 벤치 옆에 작은 화단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펜지와 금잔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화단 앞에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한동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105동 어린이들. 꽃마다 이름표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색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노란 꽃, 보라, 꽃, 예쁜 꽃. 동만은 무릎을 굽혀 화단을 들여다봤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킥보드를 고쳐준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꽃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심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이름표도 달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동만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동만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동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은정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기였습니다. 동만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맙다. 동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만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도시락을 쌌습니다.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은정이 만든 반찬을 넣었습니다. 시래기지짐, 달걀말이, 멸치볶음. 은정도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도시락 싸세요? 응.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 점심 먹어야지. 동만은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은정은 어젯밤 구운 빵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거 가져갈게요. 같이 먹자. 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만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은정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밝게 비췄습니다. 수저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밥 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만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단지 안화단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심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만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밥으로 살고 마음은 약속으로 산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동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혼잣말이야. 밥을 다 먹고 동만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정은 빵 봉투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아버님. 너도. 문이 닫혔습니다. 동만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단지를 빠져나가며 동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병원 교육도 있고 베이커리 일도 있고 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도시락이 묵직했습니다.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밥이 식지 않게, 마음이 식지 않게. 동만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았다면 이 편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추억 편지함을 함께 해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추억 편지함이었습니다.